강원도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지금 강릉 산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릉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다행히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현재까지의 산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산불이 발생한 것은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착화하고 네. 바람이 세기 때문에 빨리 번지는 예. 아주 대표적인 위험한 상황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헬기도 뜰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었으니까 다행히 헬기가 뜰 수 있다는 것은 불을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만큼 바람의 속도가 잦아져서 쉽게 빨리 안 번지겠다는 안도감이 조금 듭니다. 예. 예.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소방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강풍으로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이게 지금 전신주를 건드려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동안 피해가 정말 크게 확산한 것도 강풍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강풍 이전에 건조하기 때문이고 예. 그러니 강풍이 있으니 더 빨리 번진 거죠. 그냥 강풍이 있어도 건조지 않고 습한 상태 같으면 안 번지죠. 건조가 먼저, 강풍이 둘째. 네. 그러나 강풍이 더 위험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네. 예. 네, 교수님께서는 과거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지내셨고 또 2000년대에 있었던 큰 산불이었죠. 동해안 산불도 지휘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크게 번졌는데 또 이 지역의 침엽수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이 있는 것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또 빠르게 번지는 원인이라고요? 침엽수 중에서도 소나무, 해송 네. 이것은 굉장히 그 화재에 취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침엽수가 다 취약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같은 침엽수라도 가문비 나무나 또 은행 네. 이와 같이 아주 화재에 강한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강릉 이쪽 지역은 화재에 약한 소나무가 대부분이네요. 예. 예. 지금 소방당국이 소방동원령 2호 그리고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주시죠. 여기서 확실히 구분할 것은 소방당국에서 발령하는 대응 1, 2, 3단계와 예. 산림청에서 발령하는 산불 대응 1, 2, 3단계는 다른 대응 단계인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뉴스를 가끔 보면 소방청에서 같이 발령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소방 1, 2, 3단계를 설명을 하면 소방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 2단계는 인근 3, 4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진압하는 3단계는 전도의 소방력이 동원돼야 되는 것 그리고 산불 진압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는 탄 면적이 30헥타르, 50헥타르, 100타르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동원되는 진압 인력과 헬기의 숫자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요. 네. 1단계의 경우에는 가용된 모든 도내 소방력은 동원되지만 타 시도의 소방력은 동원되지 않고 헬기 100% 동원되고 또 2단계라고 한다면 당해 지역의 소방력 진압대원 더하기 인근 대원들 50% 그다음에 그 모든 그 가용한 전국의 산불 헬기 다 동원되는 것. 3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소방력이 또는 진압대원이 더 많이 동원되도록 하는 구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 진화를 지휘해 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헬기조차 뜨지 못해 진화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고 한다면 헬기가 투입되고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돌입될 텐데 앞으로 예상되는 진화 작업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과거 경험에 비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될런지 불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또 번질 테니까요. 근데 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또 세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간이 되면 또 헬기가 못 네. 뜨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큰 불은 뜰 수 있는 상황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으로 봐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잔불 진화를 다 해야 더 살아나지 않을 텐데 잔불 진화할 수 있는 인력이 동원될 수 없는 정도의 험악한 산세라면 그것 역시 또 우려되는 건데 천만다행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 크게 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심한 마음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 사례를 봤더니 뭐 2005년도에 낙산사가 탔던 산불이 있었고 또 예. 방금 말씀해 주신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다 4월에 이 산불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지금 산불이 4월에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이 지역의 특수성이 4월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월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이바람이 그저 팬 네. 바람이죠. 예. 그것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건조한 대기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나게 건조한 대기로 바뀌면서 풍속도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네. 30km, 40km 이상. 그래가지고 초속 30m라고 하는 바람이 세기는 시속으로 따지면 108km인데 우리 고속도로를 108km 달려가면 그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실감나게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센 태풍도 초속 20m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5배 이상 되는 바람이 부니까 사람도 날려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바람이 그 시기에 불고 또 엄청나게 건조한 상태에서 한이바람이 불어서 네. 더 건조해지니까 그렇게 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해가 지기 전에 좀 강풍이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잦아져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예,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일단 뭐 건물이나 뭐 어떤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비교를 했을 때 산불 진화 작업은 확실하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점에 좀 우선을 두고 진화 작업을 벌여야 될까요? 보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인명안전이겠죠. 예. 그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 지역으로 불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회복될 수 없는 재산, 좀 문화재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보호해야 될 대상일 거고 예. 세 번째는 역시 그 아주 넓은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방어막을 피는 게 있죠. 첫 번째 인명구조, 인명안전, 두 번째 문화재 보호 이런 것 등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일일 텐데 지금 연결해 주신 분께서도 불이 난 것을 보고 빠르게 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또 강릉의 그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펜션들도 많이 몰려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도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된다면 즉시 대피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골짜기를 불 때는 예. 어느 방향으로 불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그 계곡 같은 데 있을 경우에 바람이 불면 연기가 오거든요. 그 연기를 마시면 사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곡의 가장 낮은 쪽으로 내려가서 그 연기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도 2000년도에 산불 끄면서 그 연기가 덮치는 바람에 골짜기 밑으로 뛰 내려가서 연기를 피하고 그랬던 경험이 여러 번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피난하실 적에 중요한 걸 챙겨서 피난하려고 하시거든요. 옆에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피하시오 해도 개인적으로는 가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산불 처리되면 아예 지하실 같은 데 중요물품 보관해두면 안 탈 테니까 몸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평상시에 중요한 물품은 지하에 묻어두는 지하 강을 둔다든지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그 연기를 피해야 되니까 연기를 피하는 방향으로 몸을 낮춰서 피난하도록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현지에 계신 주민분들뿐 아니라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상황이 익숙하지 않고 또 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상황 예. 속에서 어떤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따라야 될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상황을 갖다 가장 잘 알고 객관적으로 통보해주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물론 그대로 따라서 하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자기 혼자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그 바람하고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죠. 바람 따라서 피하면은 항상 바람이 날 쫓아올 테니까. 예. 그다음에 그 옆으로 피해서 바람을 피하는 거, 이제 연기를 피하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연기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얕은 지역으로 피신하는 거죠. 예. 그 저희 제보자분께서도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도로로 나오니까 경찰과 소방관이 있었고 그 지시를 따라서 운전을 하면서 대피했다라고 예. 하셨거든요. 이렇게 좀 이제 집 근처라든지 이런 도로에 나오면 소방관, 경찰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건 거죠?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 항상 예. 그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연히 만나서 복도 많은 분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길가로 일단은 나오면 안전하겠죠. 큰 도로. 아시겠지만 예. 큰 길가를 나오면 길 양쪽은 둔덕이 올라와 있고 꺼져 있잖아요. 그쪽까지는 연기가 잘 안 가거든요. 예. 역시 큰 길가로 나오는 게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실 그 동해안 지금 지역에 5mm 안팎의 비 예보가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 강수량이라면 산불 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또 건조해져서 내일 모레 다시 산불 날런지 몰라도 예. 지금 산불은 잡힐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일몰 전에 주부를 좀 진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3시 반부터 내렸으니까 네.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빨리 좀 산불이 예. 잡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대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노약자분들이라던가 뭐 노인분들도 그 주변에 많이 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네. 아마 그 지역별로 그 동네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네 집안 어른이니까 가칭 배시고 나온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 어떤 조치 등을 통해서 절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산불이 강하게 번진 이유 중에 하나로 소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이유로 하나로 언급해 드렸었는데 지금 이 소나무가 불에 타면서 불티가 날리는 이른바 비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비화 현상 때문에 더욱더 이 불씨가 멀리까지 퍼지면서 산불이 확산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이것은 예. 어떻습니까? 옛날 교과서에는 비화가 1km 정도 날아간다고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어떻게 1km를까 그랬어요. 근데 2000년 산불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2, 3km는 날아간 것 같아요. 비화가. 네. 그래서 날아가도 그 자리에 그 건조한 상태가 아니면 불똥이 떨어져도 그 바로 꺼질 텐데. 예. 그래서 비화가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비화로 인해서 연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 덩어리가 기름 덩어리거든요. 하면서 그 솔방울 같은 것이 날아간다면 그 피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세운다면 불에 강한 수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10개 시군구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봄철에 좀 유독 대규모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의 그 휴먼에라 그 실화를 방지해야 되겠죠. 산에 뭐 가서 담배를 안 태운다든지 네. 또 얼마 전에도 그 화성에선가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거 있죠. 예. 아직도 깝깝하게 쓰레기 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쓰레기 태울 필요가 있으면 좀 비 온다면 태워도 될 텐데 해서 실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아주 근본적인 또 대책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산 사이에 임도를 맹긴다든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산불이 좀 빠르게 진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면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